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8월 말까지는 늦어도 입당해야 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 버스는 그때 출발한다는 겁니다. 정시에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때 탑승하지 않으면 윤석열을 버리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중도층 확산을 위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당을 빨리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금 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그냥 박살내는 그런 충격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10월 초까지만 국민의힘에 입당해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자, 당대표가 이준석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견제구를 날리는 존재로 점점 더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3선을 지낸 이 전직 의원입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꾀돌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상당히 전략 전술에 능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지도부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보통 때 보수 야당의 지도부에 비해서 한 10살쯤 젊어졌다는 말도 들립니다.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자, 그리고 여기에 청년 최고위원인 김용태까지 이 나이가 대폭 젊어졌는데 상대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아직 60이 안 됐을 겁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첫날 최고위원 회의부터 이준석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의 위상을 고려해달라. 그러니까 당직 인선 함부로 흘리지 말고 여기서 협의한 뒤에 발표하다, 이런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자, 그런 김재원 사안마다 이준석 대표와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윤석열이 10월 초까지만 입당해도 충분하다고 발언한 것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8월 말을 입당 시한으로 제시한 이준석 대표에게 항명을 한 겁니다. 자, 김 최고위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준석 대표의 버스 정시론, 정시 출발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헌 당규상 11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한다. 10월 9일쯤 경선이 시작된다. 시한을 정확하게 산정하면 10월 초까지 입당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당헌은 180일 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180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당헌은 좀 다릅니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월 9일, 그러니까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니까 넉 달 전까지만 뽑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경선을 연기하자 이것까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논리대로라면 10월 초에 윤석열이 입당해도 늦지 않다, 충분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이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지금 이제 아마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은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과 같이 경선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입장에서는 중도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머물고 국민의힘 당신들끼리 마이너리그를 해가지고 하나 뽑아라. 그 사람하고 내가 한번 붙겠다. 결성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지속된다면 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국민의힘은 너무 자신들의 힘, 100석이 있어 우리가 국회의원이, 그리고 제1야당이야, 이런 힘만 믿고 함부로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 30%가 넘게 나오는 야권 후보, 대선 후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지율 1%에서 3% 수준, 국민의힘 후보들이 우리도 같이 윤석열과 취급해달라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유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조선일보에 쓴 칼럼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건 지금 세대교체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도의 덩치가 큰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이 뭐 오라 가라 할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자, 지금 이준석 돌풍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자신감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자, 어쨌든 대권 후보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 주장처럼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이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그것도 야대가 너무 큽니다. 민주당 의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든 야권 후보들은 다 우리 당내로 들어와, 그리고 우리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덩치 큰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라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아무튼 이런 사정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8월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 이후에 입당하면 당원들에게 일체감을 느끼기 어려우니까 빨리 입당해서 우리와 함께 가자는 취지로 생각된다 면서도 언제 문을 닫는다는 것은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는 당의 근본적인 방향과는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상당히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유승민, 하태경 정도입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당 밖에는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는 시작됐습니다. 이미 뭐 하태경, 유승민 등등은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홍준표 의원도 오늘 윤석열 총장에게 뭐 비판의 메시지를 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부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계 간의 경선 일정을 둘러싸고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가고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는 후보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국민의힘 빨리빨리 입당해라가 맞는 것인지, 여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더 나가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계속 간다.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어떤 분이라도 받아들여서, 심지어는 입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모셔오고 버스가 떠난 다음 택시라도 보내서 택시비라도 줘가면서 좀 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처럼 택시비라도 줘서 택시라도 보내서 좀 와주세요. 이렇게 윤석열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튼 대통령 선거를 한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의 덩치가 지금 너무 큽니다. 나머지 후보들 다 합쳐도 윤석열의 지지율과 비교도 안 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